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강의 진행을 맡은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전지용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송호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영 교수님께서는 2019년까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로 근무를 하셨고 스텐트 분야의 개척자로 임상 그리고 중개 연구 경험을 논문과 강의 그리고 저술로 아주 많이 남기셨습니다. 특히 본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 작성법 그리고 발표, 멘토십 등 우리 후배 연구자들이 훌륭한 국제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강의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얘기가 있죠. 아마 송 교수님께서는 후배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어깨를 내주시는 학문과 연구의 거인이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How to Present Medical Scientific Papers in English입니다. 송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재영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호영입니다. 방금 전에 전재영 교수님께서 강의 제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이제 영어는 국제적인 가장 강력한 언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처럼 그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처럼 모국어가 따로 있는 나라 사람들도 국제적인 활동을 하려면은 필수 불가결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좋으면 좋을수록 결과는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 제목을 이렇게 소제목으로 6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작성에 있어서 힌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라이드를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데이터나 테이블은 최대한도로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이 글자는 7줄 이하 그리고 한 줄에는 7자 이하의 단어를 하면은 청중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와 배경의 색깔로 할 때 붉은색이나 초록색 그리고 자주색을 사용하게 되면은 눈이 피곤하니까 가능하면은 피하고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키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keep it short and simple 이렇게 해서 키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승학 교수님 혹시 참석하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교수님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승학 교수님. 이 슬라이드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평을 한번 하시죠. 교수님, 저는 마음에 듭니다, 교수님. 마음에 들어요? 더 할 말 없어요? 고은재 교수님. 네, 교수님. 저는 이 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자 그 줄 사이 간격이 조금 너무 작은지 어쨌든 단어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제일 아래에 이제 그 키스라는 그 문구 쓰신 거는 되게 어쨌든 저희한테 메모리에 되게 잘 박히는 그런 문구여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좋아요. 동의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좀 더 깔끔하죠? 네, 교수님. 그래서 앞 슬라이드는 그 키스의 룰을 지키지 않은 슬라이드고 이 슬라이드는 키스의 룰을 지켜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 색깔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배합은 거의 하지 않는데 외국에서 가끔가다 이런 걸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 일본 오사카 시티 유니버시티에서 이 종류의 슬라이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빨간 색깔이나 초록색 그리고 배경이 보라색을 사용하면은 안 좋은 슬라이드니까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의 도중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청중들이 갑자기 웃었어요. 그래서 도중에 물어볼 수도 없고 끝나고 나서 알아보니까 그 강의에 저를 초청했던 분이 가장 앞에 앉아 있는데 그 과장님이었어요. 그 과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슬라이드라고 해서 그 과원들이 웃었었는데 한 다른 예를 보면은 배경으로서 이렇게 멋있는 그림이나 흥미있는 그림을 넣게 되면은 이 내용보다는 자꾸 이게 배경으로 눈이 가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때는 이거는 이제 배경이 없앤 거죠. 이 훨씬 이 내용에 집중된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제가 20초를 드릴 테니까 이 슬라이드를 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20초를 드린 이유는 그 키스 룰에 의해서 슬라이드를 만들면 청중들이 20초 내에 그 내용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는 통계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희미 선생님, 이수진 선생님 계세요? 예, 있습니다, 기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수진 선생님, 이 슬라이드 네. 어때요? 한번 평해 보시죠. 일단은 글씨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오른쪽 그림이 그 밑에 설명하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한눈에 딱 이렇게 임프레시브하진 않습니다. 예, 예.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그림을 크게 확대하고, 네, 좋아요. 예. 스플래닉 인저리 스케일, 트라우마 스플래닉 인저리 스케일, 이 정도만 좀 써볼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생각인데 사실은 이 슬라이드는 제가 그 샌앤토니오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헬스 사이언스 센터, 즉 유테스카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전공이 2년 차와 전임의가 같이 해서 SIR 미팅에 발표하기 전에 그 리허설을 할 때 사용했던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전임의 선생님을 지적을 해봤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두 가지로 줬습니다. 하나는 이수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글자를 좀 그림을 크게 하고 이 제목을 또 위에도 쓰고 제목을 위에 써주면 알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이 밑에 아까 클래시피케이션은 밑에다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프보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슬라이드를 출처예요. 근데 앞에 보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넣는 방법으로 했고 또 다른 방법은 이 그림도 이 두 개로 나눠서 앞에는 그레이드 1, 2, 3 하고 나머지는 말로 설명하게 하고 또 아까 하프고다 그 표식을 없애고 여기에는 밑에다 그 가디시라고 집어넣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슬라이드에는 두 개 그림을 하게 하는 방법인데 아무튼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20초 내에 청중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슬라이드를 작성하면 좋다. 그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컨트롤 그룹이고, 여기는 50도, 65도, 80도로 이게 히팅한 그룹 간의 차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스샥 프로테인 70인데, 이거하고 그 투넬 익스프레션은 이 히티드 그룹이 이 컨트롤 그룹보다 잘 나타난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검정색의 바탕화면을 사용하게 되면은 참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immunofluorescent expression인데, 이 설명은 Ki67과 BRDU가 컨트롤 그룹이 그 히티드 그룹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쉬운 대로 여기가 더 강하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정 바탕의 그림을 나타낼 때는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색깔을 사용해보고, 또 학교에 갔을 때 이것을 슬라이드를 보면은 저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흰 바탕을 사용하면은 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화영 박사님. 천화영 박사님 계시나요? 천 박사님이 아마 녹화 때문에 아마 그 아. 참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천화영 박사님이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질문 시간에 그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본인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서브 토픽으로 그 발표 수칙이 되겠는데, 일단은 그 학회장 가기 전에 세 가지 수칙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논문 작성할 때처럼 그 발표도 purpose, materials and method, result, conclusion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논리적이고 청중이 이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거는 발표 전에 꼭 리허설을 하도록 권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재활화학과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만, 혹시 없더라도 그 동료들이 몇 명 모여서 그 발표를 그 앞에서 해보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질문도 받아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용을 억지로 다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영어가 이제 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좋은 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회정에서의 수칙인데, 일단은 발표장을 미리 가보도록 권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가면은 그 강당의 크기가 얼마나 된가, 그 1000명 이상인지, 여기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컴퓨터에는 어디가 있고, 또 레이저 포인트나 마우스는 어떻게 활용하고, 또 시작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청중과 이렇게 거리도 한번 미리 봐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청중들 중에서 질문이 있을 때는 그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몇 개나 있는가도 한번 보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발표 하루 전에 그 시작 전이나 끝나고 나서 그 점심시간에 그 발표장에 가서 이렇게 연단에도 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발표할 때는 사실은 상당히 편하게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청중들과의 눈을 맞추면서,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힘든데 청중들을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청중들 보는 것이 힘들어서 슬라이드만 본다든지 바탕을 이 바닥이나 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신이 없게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분 넘어서 그 좌장이 그만 끝내주십시오 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들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저 같은 거는 하나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0분 발표다. 그러면은 연습할 때부터 9분 20초나 30초에 끝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발표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9분 30초에 준비를 했으면 한 9분 10초 이 정도에 보통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을 넘지 않고 그런 때 이제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나 더 받으면 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수칙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소개시키면 레이저 포인터나 마우스를 너무나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1번을 한다 그러면 do not abuse the laser point or mouse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원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do not abuse the laser point or mouse 여기다 긋기도 하고 전체로 do not abuse the laser point or mouse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청중들은 이 마우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여기 딱 한 군데 놓고 설명을 하든지 사실은 슬라이드를 키스 룰에 적용해서 만들면 마우스나 레이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청중들이 바로바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do not rush, speak slowly and clear인데 제가 발표하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피드백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처음에도 저의 멘토나 친구들한테 내가 이번에 발표하니까 내 영어 좀 봐달라든지 내용 좀 봐달라든지 하면 대부분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 사람들. 스피크 슬로우리. 저는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고 유창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해를 안 갔지만 이유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non-native English 스피커가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인토네이션도 제대로 안 되고 액센트도 또 틀릴 수도 있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데 빨리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일수록 가능하면 천천히 발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을 너무나 어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사실 말은 쉽지만 처음 발표하는 사람들한테는 질문 시간이 긴장과 두려움의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많이 준비를 해갔기 때문에 또 자기가 직접 한 경험이고 시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압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말고 여기 와서 내가 질문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마음 갖고 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초심자들의 90%는 처음이지만 질문을 잘 알아듣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 제가 221개의 질문을 국제학교에서 받은 것을 분석을 해왔는데 Materials and Method에 관한 것이 55%고 리절트가 32%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87%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고 나서 이 발표를 하게 되면 좋은 이유는 자기가 직접 원고도 썼을 뿐만 아니라 레퍼런스도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특히 Materials and Method하고 리절트 섹션 잘 아니까.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질문이 나올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질문도 잘 들어옵니다. 그래도 질문이 걱정된다 그러면은 가상 질문에 대한 앤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7년도에 KRS에서 발표됐던 7분 발표 슬라이드와 스크립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8개 가상 질문에 대한 답을 했어요. 그 가상 질문은
이 내용 자체는 복잡하게 얘기 안 하니까 특히 Materials and Method에서 잘 그 기억이 되지 않은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디스커션의 내용 등 8개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슬라이드 하나에 평균 40초를 잡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7분이니까 총 10개를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서 10분 발표하면은 15개 미만, 8분 발표는 12개 미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갑니다. 여기서 8개 준비를 해갔는데 막상 질문을 받아보니까 3개가 나왔고 그 가상 질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 Materials and Method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쉽게 질문을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도 이렇게 일일이 적으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1989년부터 정년할 때까지 제가 식도 스텐트에 관한 발표나 강의를 한 다음에 청중들의 질문이나 코멘트예요. 물론 그 위장관이나 뭐 레크리멀 시스템, 트로키오 브론키얼 시스템, 유레스라 이런 거는 각각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말고 코멘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1989년도에 코프 교수가 저한테 Speak slowl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995년 6년 후에도 시드니 월레스 교수가 Don't rush, Speak slowly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요즘에는 강의를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오랫동안 또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한 얘기가 Don't tell all contents of the slide. 슬라이드의 모든 내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리코더를 한번 해라. 그래서 들어보면은 네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혹 그 목사님들의 연설이라든지 세일즈맨들의 톡을 들어봐라. 그 사람들이 너처럼 빨리 말하는 사람 절대 없다. 그런 또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썼어요. 쓴 다음에 다음 발표할 때는 이거를 쭉 읽고 가면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우고 가려면 안 되니까 발표 전 일주일 전에 그냥 쭉 읽어보고 한 2번 정도 읽어보고 가면은 동문서답을 하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How to present, ask and answer questions입니다. 각각 하나씩 준비했는데 직접 제가 학회에서 이건 특히 우리나라 학교에서 영어로 했을 때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 My topic today is about stent placement. 이건 틀립니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oday를 앞으로 내오고 about를 사용하려면 거기에 톡 넣든지 만약에 about를 빼면은 is를 사용하려면 그냥 about를 빼야 됩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우리가 흔히 미스테이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도 이런 거 여러 번 들어봤을 건데 지금도 아마 학교장 가면 한두 명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I have 2 questions to Dr. Adam. 이게 틀린 얘기예요. 뭐가 틀렸을까요? 이건 for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 아는데 이 have 동사는 방향이 없어요. 디렉션이.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for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sk 동사를 사용하고 싶으면 I'd like to ask 2 questions to Dr. Adam. 그러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거지만은 신경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현은 어때요? Excuse me, would you please go to the microphone? 제가 1989년도 RSN에 갔을 때 약 200명이 참가하는 강당에서 그 젊은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발표 끝에 노 신사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가 하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노신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에 마이크까지 가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표현이라서 저는 적어놓고 10년 넘게 여러 번 사용했어요. 이 두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질문을 한번 하고 앞으로 나가는 동안이 약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생각도 했고, 또 두 번 질문을 받으니까 확실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중요했는데, 저도 질문 받는 걸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했으니까 7분 발표하면 3분 질문 시간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가는 시간 다 빼고 나면은 3분 동안 질문 하나 정도만 받으면 됐어요. 그래서 또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제 멘토가 10여 년 사용했을 때 제 걸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그런 거 사용하지 말아라. I'm sorry, would you please use the microphone?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이거는 좀 루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테스가 있을 때 사실 이거를 사용하면서 이걸 안 보여주고 청중들한테 물어봤어요. Excuse me, would you please go to the microphone?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그거 사용해도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보여주니까 그래 이것이 더 겸손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을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전공의 선생님들은 못 알아들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보기도 미안할 정도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I'm sorry, I did not understand your question. Would you please rephrase your question? 그러든지 I'm sorry, could you please repeat the question more slowly?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질문하거든요. 그래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또 이 말을 쓰면 돼요. Mr. Chairman, if you understood the question, would you please repeat it for me? 그러면 그 체어맨이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을 때는 이제 세 번은 물어보지 말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때는 I'm sorry, I don't understand your question. 그러면 돼요. 그러든지 또 하나 보태려면 I will get back to your question after this session. 그러면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두 개 외두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알아들었는데 답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이런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회에 가면은 외국 학회, 특히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그 저기를 할 때는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표현들 중에서 유익한 거 있으면 적어놨다가 여러분들의 영어로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블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처럼 그렇지 않으면 잘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나 그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제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윗 포션을 보고 영어가 술술 나오면은 저는 이 밑에를 쓰지가 않은데 영어가 술술 나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 원리를 설명하는 슬라이드 만들 때는 그 키스 룰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지키지 않고 좀 더 많이 하더라도 조건이 있어요. 청중들이 20초 내에 전체를 파악할 수 없어도 한 30초 내에는 파악하고 1분 이상 한 슬라이드를 갖고 있으면 좀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1분 이상 끝날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그 슬라이드 색깔인데 저는 이게 그 파스텔 색깔이죠. 그 연한 노랑이나 연한
그 파란 색깔을 좋아하고 좀 강조하고 싶을 때는 약간 노란 색깔을 이렇게 써서 주로 3가지 색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에리아를 저는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그 헬비시어라고 해서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이거하고 그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목에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타임스 로만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천화영 박사님이 이 강의 전에 6개의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바쁘시니까 질문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남발하게 되면은 좀 피곤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밑에 하고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이유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관계가 좀 적다든지 답이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나눠서 사용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까지 How to Present, Ask and Answer Questions를 했는데 아주 자세한 내용이 이 책에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두 책을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산의학도서관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셔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 필요한 것은 복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4번째로 How to give a good lecture입니다. 사실은 강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프레젠테이션 방법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그 4개 더 힌트를 주면은 강의는 아무래도 그 오럴 프레젠테이션보다 시간이 길기 때문에 청중들이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특히 청중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다든지 또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쳐다본다든지 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인터랙션, 특히 오늘처럼 이게 비대면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청중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좀 단점 중에 하나인데 또 제가 비대면 강의를 이렇게 2년간 해보니까 굉장한 또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강의의 장점을 살리면은 오히려 대면보다도 유익할 것 같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는 분들 24명의 리스트를 제가 달라고 미리 했고 그리고 질문도 좀 사이사이 했고 오늘 또 강의 시간보다도 질문 시간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이런 비대면 강의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해본 것입니다. 2번째는 강의는 가능하면은 내가 경험했던 거, 내 스토리, 마이 스토리를 가능하면 많이 얘기한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했던 거 계속 1시간 내에 하면은 그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미 아는 것도 있고 레퍼런스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이 스토리를 8, 다른 사람들 걸 2,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9로 하고 특히 이제 스텐트, 이소페지얼 스텐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시작했고 지금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100%, 10을 다 제 스토리로 채웁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권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산병원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 말 할 때도 저는 피드백을 꼭 요청을 했어요. 강의 전에 몇 가지를 주면서 그 청중들로부터 이런 좀 피드백을 받아다오. 유테스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예를 들어서 6가지인데 제목이 청중들한테 정확 괜찮았나? 그리고 30분 강의는 충분했나? 짧았나? 그리고 가장 좀 좋았던 것은 어떤 부분인가?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내가 다음에 강의를 한다면 뭘 추가를 하고 뭘 뺐으면 좋겠는가? 또 내 영어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을 한 명한테 보내지 말고 몇 명한테 보내면 대부분 이렇게 자세히 적어줘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듣게 되면은 꼭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다음 강의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년 전후의 큰 차이는 정년하고 나면은 자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정년 전에 못했던 것을 제가 정년하고 나서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강의를 다 나열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그 논문은 썼지만 정리를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년 전에는 주로 5개 강의를 했던데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청중들이 그 사람들이 이 강의를 요구를 했기도 했지만 제가 다른 거는 준비가 안 돼서 준비된 거 기왕이면 하느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35개나 되고 그 중에서 한 번도 안 했던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에 발표했던 그 논문도 다 있고 또 관계된 다른 사람들의 논문도 있고 슬라이드도 만들고 그리고 영어 스크립트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3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35개 모두를 그 유테스카에서 레지던트하고 펠로우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월요일 날에 제가 강의가 있었으니까 혹시 공휴일하고 월요일이 겹치게 돼서 그 강의를 못 할 때는 제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는 레지던트나 펠로우 1명이나 2명을 제 방에다 놓고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도 주고 그러면 그 친구들도 좋아하고 저도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5개를 준비를 하니까 그 코스타리카가 있을 때는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중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했던 강의는 이 전공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잖아요. 나머지 이제 전공적인 강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발음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그 R 사운드하고 Z 사운드, F 사운드, TH 사운드잖아요. 저는 굉장히 R 사운드하고 Z 사운드 발음하기가 힘들었어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다가 그 아산병원에서 영어 선생이었던 데이비드 리를 만났을 때 데이비드 리가 이렇게 발음 교정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거를 주로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을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줬어요. 이거 어떠냐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발음하기 힘들었던 R 사운드를 보면은 그 혀를 그 아랫니 뒤에 놨다가 그 드론 보이스를 내야 됩니다. 드론 보이스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개가 막 물을 나오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인데 그렇게 하고 그 혀를 뒤로 좀 말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입술을 내밀고 이거 뭐 키싱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발음하려면 rise, rubber, rattle, rodent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발음하는 건 아닌데 이 정도는 좀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Z 사운드도 Z, zipper, zan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우리 아산병원에 있을 때 그 UCLA에서 펠로우들이 항상 우리 과를 와서 일주일간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발음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Like, looks, live, leave, little, purple, crackle, ball, lazy, Larry, linger, longer, lover, rice, rubber, rattle. 예, 이런 식인데 제가 연구원들 5명한테 이걸 주면서 1시간 동안 제가 방법을 알려주고 하루에 30분씩 2주 동안 해와서 제가 체크를 한번 했어요. 그때 5명 중에서 3명은 2주 만에 고쳤습니다. 2명은 완전히 못 고쳐서 다시 2주를 줬더니
한 달 내에 다 고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자체는 그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발표할 때는 저는 항상 발음을 찾아봅니다. 사전도 찾고, 요즘에는 그 발음까지 나와 있으니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ladies, gentlemen도 제가 아우 이렇게 발음이 틀리고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발음을 모든 것을 찾고 또 여기다 넣어놓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유진채라고 저한테 그 코넬 대학에서 1년간 와서 논문 작성법을 같이 했던 그 본과 3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왔을 때 저희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된 거는 점심시간에 이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발음도 교정받고 또 영어도 배워봤습니다. 이 친구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Chairman, ladies, gentlemen, their report, previous procedure, demonstrate, although, recurrence, clot.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친구가 해준 것을 듣고 또 듣고 엄청나게 듣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고, 재밌는 거는 지난 35년 동안 제가 프레젠테이션은 464번, 그 영어 강의로 351번을 했어요. 근데 이 노트를 지금도 보면 2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전문의가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안 나온 단어도 제가 많이 사용했지만 그 발음 자체는 확실히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신경을 좀 쓰면은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컨퍼런스, 즉 과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컨퍼런스라든지 회의를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저는 2001년도에 오서십 컨퍼런스를 영어로 했고, 또 2016년도에는 모든 미팅을 다 연구 미팅은 영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KR에서 우리 대한영상학회는 한만청 교수님인데 오래전부터 구현을 영어로 하도록 권장했어요. 처음에는 반대도 심했는데 요즘에는 불만을 떨어뜨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리더는 영어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더 임프루브를 안 시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제대로 되어 있는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영어 선생도 가끔 초빙해서 피드백도 받아보고, 특히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는 반드시 앞에 앉은 다음에 우리 영어도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6개를 말씀드렸고, 사실은 오늘 강의한 내용을 2주 전에 의공학연구소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 목표는 제가 중국에서 오래 있으니까 아마 한국에서 강의할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유튜브를 만드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녹음이 너무나 안 돼서 오늘 다시 제가 전재영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오늘 강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 영어 논문 작성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멘토링, 그리고 오서십 미팅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으시면 이 유튜브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페서 호영송, 여기 사이에 하이픈이죠. 그러든지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인데 제가 그 가상 질문 10개를 생각했고 또 슬라이드도 준비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영 교수님. 네, 송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청중분들이 혹시 이제 질문하실 때 조금 참고하실 것은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셔서 뭐 본인이 질문하실 내용이 조금 뭐 올라가는 걸 원치 않으시면은 그건 추후에 나중에 또 질문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예, 교수님 보이십니까? 예. 네, 보입니다.
잠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들어갈게요. 아니, 네. 무공학연구소 참석입니다. 선생님 질문하기 전에 예. 어땠어요? 선생님 6개 질문한 거 괜찮았어요? 그 답이 됐나요? 예, 아주 좋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근데 제일 궁금했던 거 아직 답변을 안 주셨는데, 네. 제가 융합 의학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항상 좀 발표 시간에 쫓겨서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을 천천히 하라고 해서 좀 많이 뜨끔했었거든요. 전에 교수님 제가 발표한 거면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때도 제가 말이 엄청나게 빨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보통 기술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해야 하다 보니까 항상 좀 양측에 있는 이제 뭐 의학 쪽에 계신 분들 물리를 설명을 드려야 하고 또 물리에 계신 분들 의학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항상 시간에 쫓겨서 좀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는 어떻게 좀 내용을 축약을 하는 게 효과적일지 항상 고민이 되는데 저도 아직도 답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예. 아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거는 아까 10개 가상 질문 중에 하나니까 제가 쉐어 스크린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천화영 박사님이 전번에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참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이 천하영 박사님이 직접 했던 강의인데 여기 혹시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san Medical Center. 들리나요? So Dr. Tan actually was taking his major in physics before, and now he's doing more research in the medical field. So yeah, so and Dr. Tang is going to give his last talk on sorry. Lymphatic graft. Yeah, in lymphatic, and his title is actually a novel method to prevent lymphedema using lymphatic sheet graft and animal model study of implanting the sheet graft. So welcome everybody, and Dr. Tang, you may start whenever you're ready. Okay. Thank you for chair. Thank you. The introduction to the kind introductions. And good morning and also the evening. First of all, it's a great honor to have the opportunity to present at this conference. And I cannot say enough thank you to the Professor Song, the kind race. And I want to say the welcome the Dr. Osawa. This is the first the attend and this is the first conference presentation. So yeah, this is we also the first time the sharing. Today I'm gonna talk about the experience, the result of the 2D sheet lymphatic graft for the preventing the lymphedemas. I'm the Hwang Chan, the Biomedical Engineering Center of the Assam Medical Centers. Actually, my name, the pronunciation is the difficult, but the chairs is the pronunciation is so good. And then I'm too nervous more than the other conference, so there is some maybe some mistakes. So be jealous and forgive me. Let's start. Today is the contents. At first, I want to introduce the previous study, triage photonics, because if it is not now, I think that there is no the chance to anymore. So before we start to discuss the lymphatic graft, I'm gonna introduce myself and show the previous study simply and in the introduction part. And the next one is the lymphatic graft, the contents. Oh, sorry.
I am originally the physical scientist. I took the PhD degree from the Department of the Physics, and my major is usually the biophotonics using the terahertz techniques. At the University of the Seoul, I operate the high-powered laser systems and build the optical setup or the device, and study the spectroscopy for the epigenetics. And after I moved to the AMC, and I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ventional technique and the device for the lymphatic disease. For that, I studied the lymphatic mechanism using the preclinical animal models. So to sum it up, in the past, I studied usually the photonics for the biomedical phenomena. And then now I mainly studied the medicines using the several optical study. The portion of the physics is the reduced over the times, but the medical field and the portions is the increased at this time. The epigenetics or the DNA methylation was the previous study. Asan Medical Center. 자, 저기서 먼저 제가 적어놓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아산병원에 있을 때 처음 발표하는 친구라든지 교수들이 강의하고 나서 간단히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서 주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한 교수가 엄청 싫어라 한 것을 제가 알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천 박사님이 너무나 잘해서 이걸 적어놨는데 보여드린 게 나을까 안 나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전재용 교수님이 한번 의견을 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피크 슬로우니는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use less interjection words라고 있어요. interjection words는 뭐냐면 우리가 더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특히 외국 사람들은 you know 안 해도 될 말을 습관처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 그 you know 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부러 배워갖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interjection word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 중에서 특히 F 사운드, R 사운드, Z 사운드인데 예를 들어서 physics, F 이게 에어가 폭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physics나 first나 phenomena 다 F 사운드인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 F 사운드가 안 되다가 요즘에도 거꾸로 들어보면 F 사운드가 제대로 되더라고요. 네이티브 스피커전은 아니지만 그리고 R 사운드 아까 말했던 게 있고 TH 사운드 이거 보면은 테라헤르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테라헤르츠 저도 그러는데 그래서 그 연산은 처음에 오히려 과장될 정도로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저 과장한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컴포터블하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less is more예요.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처음에 본인이 하려고 했던 림피에데마를 강의하기 전에 다시 옛날에 했던 걸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닥터 사와다가 처음 왔다든지 내 이름 발음이 어렵다든지 근데 처음에는 발음을 잘했다든지 이런 말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특히 non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그 청중을 웃기려고 그 좀 조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조크를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웃기려면은 거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서 조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조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능하면은 스탠다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팍 줄여버리고 차라리 더 천천히,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다 하려다 보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선생님은 모든 질문을 다 알아듣고 대답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금씩 금방 안 고쳐질 거고 한 5년이나 10년 플랜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제가 빨리 하는 것을 6년 동안 그렇게 빨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면서 들어보고, 세일즈맨들 톡, 아까도 목사님들 톡 들어보고 그러듯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재영 교수님, 여기 말고 혹시 더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아주 네. 좋은 기회인데 네, 가감 없이 좀 해주시죠. 네, 영어 강의, 영어 발표 뭐 저도 아직 여전히 어렵고요. 뭐 제가 이렇게 뭐 코멘트 드릴 처지가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이제 계속 이런 걸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그 들었던 얘기 중에 몇 가지 좀 추가를 하자면, 앞서 속도와 이제 뭐 불필요한 발음에 대한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제가 하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포즈가 중요합니다.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 한 몇 초가 되더라도 이 쉼이 필요한데, 뭐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한국 스피커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그 발표할 때 보면은 문장 사이에 쉼 없이 계속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그 부분을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 청중들이. 그래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포즈가 굉장히 중요하다. 센텐스 사이에 포즈를 굉장히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일단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말씀 나왔습니다만 우리 송 교수님처럼 이렇게 발음 기호를 다 찾으셔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강의 중에 내 발음이 좀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강의 중간에. 근데 또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좀 자신이 없었던 발음은 확실히 다시 해둘 필요가 있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드릴 것은 유글리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youglish.com이라고 해서 youglish.com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궁금한 단어를 입력하면 이제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에서 원어민들이 어떤 식으로 발음하는지 한 10사람, 20사람 정도 발음하는 거 들어보면, 아,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자신이 없었던 발음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좀 받게 되고요. 뭐 아까도 피드백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송 교수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강의를 할 때 피드백을 요청을 가급적이면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도한테 할 때도 있고, 이게 좀 여의치 않을 때는 제 강의를 녹화를 해서 제가 뭐 송 교수님께도 한번 그 좀 의견 좀 부탁드린다고 보내드렸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제 개인 영어 선생님한테도 좀 보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 얼마 전에 했을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피드백을 보내주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지점들을 또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그 청중 입장에서는 조금 혼선의 여지가 있다라든지, 그래서 제 생각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하나 더 팁은 셀프 피드백도 많이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하실 때 저는 굉장히 여러 번 강의록을 마친 다음에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들어보면은, 청중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이 앞에서는 굉장히 여유 있게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는 또 굉장히 서두르는구나, 뭐 이런 제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의 시간 20분, 30분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듣기에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다시 수정을 하고요. 수정하고 또 수정한 걸로 녹음해서 들어보고, 또 어색하면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한 여러 번 반복하면 나중에 강의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외우게 되는 것 같고요. 강의할 때도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 넘지만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사용해 보실 걸 보내드립니다. 아주 좋은 코멘트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든 자기가 발표해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그러면서 발전되는 건데, 그 다른 사람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시 말해서 오픈 마인드 돼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발전해요. 5년, 10년 후하고 큰 차이입니다. 고치려고 하는 사람하고 안 고치고 내 건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얘기를 해? 이런 사람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준비한 거 하나, 질문 있나요, 혹시? 없으면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 말고. 질문을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전재용 교수님하고 천화영 박사님을 꿈의 파트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환상적인 이 파트너십인데, MD, PhD가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행히 오늘 청중 중에 의사 아닌 분들도 상당히 있던데, 이런 파트너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어요. 앞으로 의료 산업이 엄청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재용 교수님한테 제가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라고 할까, 그걸 일부러 두 번째 준비를 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의 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스텐트를 이렇게 8세대까지 만들면서 50명이 넘는 PhD들을 만났거든요. 여기 보면 1세대에서 30년 동안 8세대까지 하면서 스텐트 디자인도 다르고 머티리얼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달라요. 이게 아이디어는 MD에서 많이 나오지만, 왜냐하면 MD에서 나온다기보다는 환자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해결하는 것은 PhD들이 많이 해결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용하는 드로스트링에는 섬유공학과 교수를 만나서 이런 실이 있구나. 그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머티리얼도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있지만 참 좋은 아이디어는 그 학문과 학문의 그 접합점, 그것 보고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요. 아주 학문과 학문이 만나다 보면은 새로운 폭발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연구를 제가 유일하게 했을 때 5년간 데이터인데, 이 6명들하고 파트너들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재용 교수님 얘기를 하면 림피디마가 뭔가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저도 배우고 전재용 교수님도 배우고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MD들도 있지만 외국의 PhD들도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산병원을 정년하면서 6명 중에서 전재용 교수님을 제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영상학과는 말할 것도 없이 무슨 재활학과가 영상학과 사람이 후계자가 되냐. 그런데 그랬던 이유는 전재용 교수님은 제가 얘기한 것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오픈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이야지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당신이 내 후계자가 되십시오 해놓고 이제 떠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콜라보레이션 예를 들면, 지금 전재용 교수님이 림프이드마를 하고 있는데, 림프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좀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하고 유스테시안 튜브 인터벤션을 시작했는데, 박홍주 교수가 선생님 우리 스텐트 좀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유스테시안 튜브에 대해서 다 까먹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럼 같이 하는데, 당신이 나를 가르쳐다오 해가지고 이렇게 9번 자기들이 하는 시술을 저녁에 1시간씩 남아서 화요일마다 강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듣고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터득을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또 그것도 발표를 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서십 할 때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런데 나중에 같이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다르는 거예요. 야, 우리 시체 해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하고 영상하고 같이 해서 유스테시안 튜브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튜보그래피를 했어요. 이게 컨트라 인디케이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는 할 수도 없고 또 스텐트도 넣어보고 환자한테 처음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연구는 바이디렉셔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여기 스텐트도 넣고 그런가 하면은 박홍주 교수 이름으로 국책연구과제도 이렇게 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동물 실험을 나 혼자 했으면 불가능했죠. 저도 배운 거예요. 박홍주 교수도 배우고. 그래서 배우는 걸 너무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연구비의 조건이 2개의 논문을 쓰는 건데 벌써 7개가 이렇게 써졌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개발도 했어요. 그러니까 튜브도 우리나라 그 회사들이 개발했죠.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혼자는 도저히 불가능했죠. 어떻게 이걸 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터랙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아마 박홍주 교수가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을 거예요. 유스테시안 튜브 벌룬 다이레이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PhD들인데 아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이대 약대 교수예요. 제가 전혀 몰랐던 분인데 어떤 분이 당신이 그 파이브로시스를 막기 위해서는 이분이 ALK5 이니비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어요. 선생님, 당신이 하는 것을 좀 레퍼런스를 날 주십시오. 그리고 나 이걸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10년이 넘게 해서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그 시카고에 있는 분인데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연대 나오고 거기 가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 하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이 골드 나노 파티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강의할 때 한번 왔었어요. 만나가지고 그럼 당신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박정훈 박사를 가운데 끼워서 가서 배우고 하니까 이런 엄청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팩트 팩터도 높지만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제가 나노 파티클이 뭔가 알 수도 없었거든요. ALK5가 뭔가도 몰랐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자꾸 시야가 넓혀지기 시작하고 또 학문을 하다 보면 셀 레벨 가나 모레큘 레벨 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또 뭐 재활학과, 영상학과 할 것 없이 내과 할 것 없이 다 만나게 돼 있으니까 시야를 자꾸 넓혀가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는 서울 공대에 로보트를 하는 교수예요. 조기진 교수인데 김남국 교수가 저한테 잠깐 소개를 해서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로봇하고는 접합이 될 분야가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 보고 3개월만 우리 만나보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자. 당신이 오든지 내가 가든지. 그래서 만났는데 이런 엄청난 것이 나온 거예요. 게스트 인테스티널 스텐트 플레이스먼트 할 때 그 로봇 이용해서 이것을 스티프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논문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정년을 했기 때문에 아쉽게 이건 더 이상 발전을 못 시키는데 이렇게 해서 10년만 끌고 가면은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옵니다. 대부분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굉장히 좀 많이 알게 되니까 우리 전재윤 교수님이 림피이데마만 하지 말고 과감하니 온콜로지도 하고 테라헐츠도 할 때 직접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필립스라고 해서 전재윤 교수님도 잘 알 텐데 제가 유테스카에 있을 때 이분은 뉴클리아 메디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는 연구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한테 관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친한 친구 같았어요. 엄청 친해요. 이게 오늘 받은 이게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세컨 하우스가 그 콜로라도에 있어요. 그 파고사 스프링이라고 해서 2월 달에 가서 같이 그 사람들 별장에서 쉬기도 하고 온천도 가고 스키도 타고 이게 그분 부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전재윤 교수님하고 쓰고 있는 책에 제가 프리페이스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 친구한테 수시로 내가 보내거든요. 나 좀 이게 좀 리비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리비전을 하고 자기 부인 로런이거든요. 부인한테 이렇게 또 보여줬어요. 너무나 완벽한 이게 리비전을 해줬던데
이 부인은 좀 소설 같은 데 관심이 많아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 것을 내 걸로 만드는 거. 다시 말해서 전재용 교수님이 그동안에 내가 했던 것을 스폰지처럼 다 빨아갔듯이 앞으로 여러 사람들 걸 자기 걸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전재용 교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네, 아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과감하니 넓히세요. 과감하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시간이 저희가 좀 예상했던 시간은 좀 지났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도 뭐 교수님께 항상 그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었고 교수님께 좀 평상시에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학회에서 강의를 많이 나가실 때 이런 그 강의에 대한 스크립트도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별도로. 그래서 저는 교수님 강의하실 때 그거를 좀 외워서 하시는지 아니면 교수님 영어가 익숙하시니까 그냥 그 스크립트만 만들고 그렇게 익숙한 영어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평소에.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스크립트는 만드는데 저는 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딱딱한 것도 있고 그 대신 연습을 많이 해요. 처음에 보고 하기도 하고 안 보고 하기도 하고 반복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지는 식으로 하지 일부러 이걸 외우려고는 안 하고 또 외기도 힘드는 거는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 스크립트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하다 보면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다 보니까 발표 직전까지 이제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지는 않고 만들어 놓지만 좀 반복해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외지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다른 분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박사님 연구실의 박유빈 연구원입니다. 네네네.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네, 이제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이 이제 뭐 논문의 약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흥미가 생길 만한 포인트라던가 그런 걸 기준으로 잡으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제 그 사전 질문을 선택하시는지가 이제 저는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고마워요. 이제 그 가상 질문인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 만드는 방법 중에서 하나 조언을 할 때 그 purpose, materials and method, result, conclusion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발표하면은 청중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논리적이다고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나올 것 네? 무슨 연구를 했을 때 그 논문을 쓰고 나서 발표하기를 권하거든요. 그러는 이유가 논문을 쓰다 보면은 그 연구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그 레퍼런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것에서 아까 그 디스커션 안에는 거의 발표를 안 해요. 슬라이드에 넣지를 않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상 질문은 그 디스커션에 들어갈 것이 좀 많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머티리얼스 앤 메소드하고 리절트는 쉽거든요. 답하기도. 근데 디스커션이 좀 힘들으니까 디스커션 것만 빼다가 좀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트 중계형 연구실의 류선 연구원입니다. 예, 예. 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처럼 영어로 많은 강연을 하셨고,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굉장히 많은 강연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근데 여러 언어를 습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중국어를 이렇게 병행하시면서 강연을 하실 수 있었던 교수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전에도 강의를 했는데, 그 질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그 가상 질문에 들어가 있네요. 아까 박정훈 박사님하고 우리 김 선생이 했던 질문은 가상 질문, 물론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 있었지만은 슬라이드는 안 만들었는데
우리 유대성 선생이 한 거는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한 달 전에 우리 연구소에서 멀티링구얼리즘에 대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강의를 저는 서울대하고도 상당히 주고받는 것이 지금도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영상학과에서도 같은 제목, 내용은 좀 다르지만 강의를 했어요. 근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드백 당연히 받았죠. 받았는데 특히 전공의들하고 전임의들이 이런 걸 이제 했어요. 다 개인적으로도 보냈지만 지금 액팅 치프가 전공의들의 피드백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건 담당 교수가 저한테 해준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들은 의견은 정말 존경스럽다. 하지만 그 네거티브 피드백은 진료량이 많아서 영어와 전공을 잘하기도 벅차고 퍼블리케이션과 리서치 시간도 빼기 힘든데 무슨 중국어를 하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제 100% 동감을 하는데 제가 그 테이크홈 메시지를 제대로 못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영상의학과 전공이나 전임의들이 오늘 강의를 들어올 시간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마 몇 명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전공의 시간이나 펠로우 시간, 주니어 스텝을 할 때는 중국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인생을 길게 좀 보면 정년하기 전까지 전공이나 전임의처럼 계속 바쁘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때는 이제 더 바쁠 때도 있거든요. 주니어 스텝 때는 사실은 전공이나 펠로우 때보다 더 바쁜데 나중에 한 60세나 55세 넘어가면은 일이 좀 줄어들기 시작해서 자투리 시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중국어를 하면 좋겠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 제자를 3세대로 나눴잖아요. 중국 발전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안식년을 1년 나갔을 때 버즈 아이 뷰라고 그러죠. 그게 뭐였냐면은 메디컬 파워가 서양에서 동양으로 시프트하고 있구나. 그 센터는 중국이다. 이게 2005년도에 제가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어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3년만 하면은 초급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이 제자들 급속도로 발전되는 거 보면 이 3세대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이제 전에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또 멈추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때 얘기 안 했던 강의료인데 1세대 때는 강의료가 없었어요. 그때는 가면은 그냥 식사만 제공해주고 숙소만 제공해줬죠. 제 2세대 때는 2008년부터죠. 이때는 우리나라 수준하고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강의하면은 보통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30만 원 내지 5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일본은 20년 전부터도 100만 원씩 줬어요. 지금도 그거는 이제 증가되지 않은데 중국은 일본 수준에 갔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료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년이 학자로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년하고 나면 분명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라는 뜻에서 늦게나마 한 3년이라도 중국어를 해놓으라는 뜻으로 내가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전에도 얘기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가 이철 선생님이 부원장 할 때 제가 찾아가서 우리 아산병원 교수들 영어를 위해서 좀 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 이전에는 저 혼자 하고 있다가 몇 명하고 그때 만들어 줘서 지금까지 10개 반이 되고 있잖아요. 그 뒤에 중국어 반하고 일본어 반도 사실 만들었어요. 제가 노력한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일본어 하는 반도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몇 년 동안 부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됐고 저는
일본어하고 중국어 반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때 했을 때는 저하고 레벨이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직, 간호사, 방사선사들을 위해서도 이 반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고, 아마 지금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듯이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외국어 선생을 불러가지고 소그룹으로 하면서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다 잊어먹더라도 노트가 생각나거든요. 제가 지금 중국 가기 전에 중국어 노트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노트 만들어 놓고 한 3년 시간 날 때 한 번 한다, 그런 마음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재밌는 현상인데, 여기는 아까 나의 멘티 중에 제 1호잖아요. 나이가 저보다도 많은데 처음에 왔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아지니까 지금 이제 85세인데, 야, 나 영어로 못 쓰겠다. 이메일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거는 영어를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독하게 갖고 이렇게 영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중국어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글 트랜스레이터가 있어서 중국어 3년만 해놓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어요. 트랜스레이터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 하는 거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3년간 노트를 정리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년한 다음에 다른 세상이 보일 겁니다. 중국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고 나라가 커서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행운의 기회도 올 수도 있고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아리아 팀의 도정화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네,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강의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고, 또 특히 예상 질문까지도 생각하셔서 이렇게 강의 자료를 만드시는 데는 언제 보통 준비를 시작하시고 또 얼만큼 시간이 소요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5개 준비를 해놓잖아요. 베이직한 걸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런데 처음 강의 준비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슬라이드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썼던 논문도 다 읽어야 되고 기존 다른 사람들 퍼블리케이션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이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은 이것도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라고 해서 강의 시간이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짧은 것은 아니에요. 시간 자체는 영어하고 비슷하게 걸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군다나 제가 하나를 시도를 해봤는데 스크립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나라 말로. 오늘 강의할 내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년하기 전에는 10분 이내에는 우리나라 말은 이게 안 만들었어요. 스크립을 안 만들고 슬라이드를 보고 나 오늘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스크립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전에 멀티링구얼리즘도 그렇고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이게 업데이트해서도 좋지만 시간이 얼마 걸린다는 것도 알아서도 좋고 또 빼먹었던 것도 좋고, 그래서 오늘 강의 준비하는데 15일 걸렸어요. 답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여기 하나 왔네요. 이러한 경우에 여전히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준비하는 게 유용한 것인지, 발표 준비와 발표 시 오히려 스크립트가 인지 부조화가 생길 경우 스크립트에 대해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좋을지, 교수님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표 자료들을 보셨을 때 어떤 조언을,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스크립을 만들어 놨을 때 스크립을 보면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보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스크립이라고 한 거는 사전에 준비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이 스크립을 보면서 하는 강의처럼 지루한 거 없어요.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자기가 그걸 보고 반복하라는 뜻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은 강의 전을 위한 거지 강의 순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질문이네요. 교수님 어떻게 이상 마치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송호영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강의와 또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좋은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요. 뭐 전 개인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된 말씀들을 오늘 많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송호영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